세상을 바꾸는 관심 아는 척에서 시작합니다. 강원도와 원주를 이야기하는 풀뿌리 팟캐스트 원주하는 척 2025년 1월 24일 금요일 150회 첫 번째 순서입니다. 책임 PD 조은주입니다. 에디터 조국인입니다. 지난주에는 지인들과 대전에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주말 사이에. 네, 제가 한화 팬이지만 사실 대전이 낯설어요. 자주 못 가봤고 이게 좀 부끄럽지만 그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도 못 가봤거든요. 그래서 올해 또 새 경기장 지어지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만큼은 꼭 가봐야겠다 올해 안에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잠깐 놀러 갔습니다. 그냥 1박 2일로 가볍게 그냥 또 원주 바깥 또 오랜만에 나갈 겸 그렇죠. 한 번씩 가야죠 또. 야 근데 대전이 진짜 큰 도시더만. 확실히 원주 박세상 오랜만에 보니까 그래도 광역시잖아요. 차가 막혀 일단은 안에서도 상당히 교통 체증이 있고 러시아어를 물론 원주도 요새는 좀 맞아요. 그런 현상이 있지만 대전하고 비할 바는 아니구나. 그리고 좀 운전들을 좀 나의 대전도? 편견이야. 나의 편견. 그러니까 1박 2일 동안 본 나의 편견을 봤을 때 운전들을 상당히 터프하게 하신다. 경적 소리가 안 울릴 데가 없더라고요. 약간 그래도 충청도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부산 못지않은 느낌을 받았고 와일드한 현장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주에 살면서 사실 그렇게 자동차 경적 소리 들을 일이 많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많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전은 뭐 시간이 멀다 하고 소리가 들려가지고 많이 바쁘시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역시 뭐 제가 웬만하면 이런 타자와 같은 걸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 우리 뭐 대전하면 뭐 성심당의 도시다, 빵만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럴만 하더라고요. 진짜요? 뭐 빵집도 굉장히 많고. 내가 성심당을 들렸는데 일단 본점은 뭐 줄이 뭐 맞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여기가 끝인가 했는데 코너를 돌면 여전히 줄이 있고 여기가 끝인가 했는데 뒤편 보니까 여전히 줄이 이어져 있고 그냥 질려서 줄을 못 쓸 정도로 본점은 일단 굉장히 많았다. 근데 저는 약간 그러니까 그렇게 유명하더라도 그 정도로 줄을 서면 조금 포기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점도 그렇고. 네. 이 성심당은 또 이 회전율이 굉장히 높아서 그런지 또 줄을 설만 하다 약간 이런 생각들을 많이 또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음식점까지는 아니니까. 그리고 대전에 왔으면 또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우리 롯데월드도 가면은 뭐 1시간 반 기다려서 후룸라이드 타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느낌으로 기다리시는 것 같고, 저는 그래가지고 그 어디야 컨벤션 센터에 있는 점을 갔었는데 다른 지점을 줄이 굉장히 빨리 줄더라고요. 길면서도. 그래서 빵의 도시라는 걸 다시 한번 실감을 했다. 아니 근데 약간 궁금한 게 제가 그 대전 가서 성심당을 가보진 않아가지고 빵을 지점마다 다르게 만들어요? 아니면은 판매하는 게 좀 달라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지점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그 1박에 그냥 저도 잠깐 그냥 이게 지인들 따라서 간 건데 제가 알기로는 조금 뭐 다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건 있죠. 튀김 소보로 정거장 이런 게 따로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옆에 있는 뭐 매장에서는 튀김 소보를 안 판다든지 정거장으로 가세요. 정거장이 정류장이 아무튼 거기로 가서 이렇게 유도하기도 하고 살짝 뭐 다른 거는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확실히 본점에 가는 이유가 있는. 맞아요. 본점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정확히 모르는데 가신 분들이 정확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본점에 남겨주시고요. 줄을 서면서까지 사람들이 거기에 가는 거겠죠. 맞아요. 일단은 엄청 굉장히 컸습니다. 규모 자체도. 그런 걸 좀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대전에 뭐 이런 뭐 시민 천문대도 저희가 가보고 역시 과학도시답게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별 보러 가기도 하고. 엑스포. 엑스포 그거 뭔가 저 한빛 타워인가? 네네. 그 상징 있잖아요. 부루마블 하면 맨날 나오는 거. 거기도 올라가서 거기 카페가 있어요. 전망대. 그 한빛 타워도 올라가 보고. 그리고 꿈돌이 요즘 또 핫하지 않겠습니까? 꿈돌이가 그냥 도배가 돼서 대전을 가니까. 꿈돌이가 무슨 뭐 꿈씨 패밀리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구경을 하고 왔고 인기를 실감했는데요. 이게 또 역시 우리 원주 하면은 꽁들이가 있는데 우리도 꽁들이를 이렇게 도배해 놓으면은 나름 또 컬트적인 좀 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꽁씨 패밀리. 뭐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지만은 아무튼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 꽁들이가 또 생각나는 투어이기도 했고, 그 외에도 무슨 이응로 미술관 이런 곳을 가기도 했고, 그 한국 현대미술의 또 거장이시죠. 네, 이응로 미술관도 갔었고. 아니 뭐 미술관 전문대 그리고 저거 열대식물관도 갔어. 별거 다 있더라고. 뭐 그다음에 성심당 다 가셨네. 그리고 나는 대전을 뭐 노잼 도시라고 그러잖아. 맞아요. 재밌던데 이렇게 가보니까. 역시. 나는 이렇게 광역시들 이게 자기들 재미없다. 노잼. 물론 자기들이 자처한 건 아니지만 광역시 대상으로 막 뭐 울산 재미없다, 대전 재미없다 이런 얘기하는 거 참
우리 원주에 사는 입장에서 봤을 땐 기만이다. 인프라들 다 갖춰놓고서는 콘텐츠들 다 아니 갖춰놓고서는 그러니까 천문대도 있고 미술관도 있는데 그러니까 있을 거 다 있는데 네. 그런 얘기하는 게 난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전도 나름대로 여행 가볼 만한 지역이다라는 생각. 1박 2일만 다녀왔을 뿐이지만은 재밌었습니다. 약간 모처럼. 올해 또 자주 가셔야죠. 이제 새 구장 생겼으니까. 새 구장 생겼으니까 자주 네. 가요. 한 2시간 되면 끊더라고요. 그래도 한 맞아요. 2시간 안에 네. 가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대전에 다녀온 사이에 참 나라가 뭐 거의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뭐 뒤집어졌습니다 거의. 그렇죠. 네. 지금 뭐 계엄이 터진 게 이제 지난달이었는데 지난주에는 법원에 폭도들이 난입을 하는. 맞아요. 우리가 흔히 옛날 비유적으로 뭐 폭동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막 보수 언론들이 막 민주노총 집회하면 막 그런 맞아요. 얘기 했잖아요. 막 이거는 근데 문자 그대로 폭동이 났잖아요. 이런 거는 나는 한국 살면서 내가 정말 털이 제대로 자라고 난 뒤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주로 이제 프랑스 소식을 가끔 접할 때 프랑스는 뭐 내가 다 뒤집고 시작하냐고 경찰차 불태우고 네. 뭐 진열 때 깨 부수고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한국에서 아니 뭐 그냥 거리가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법원을 이렇게 침투하는 경우는 나는 처음 봤다. 거의 이런 거 약간 게임 GTA에서나 볼 법한 그러니까, 장면 아니에요? 이건 이거? 뭐 결정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쳐들어가는 경우가 어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맨날 민주노총 뭐 폭력 시위한다 뭐 이러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양경수 위원장 구속했다고 뭐 법원 쳐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뭐 그런 네.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이거는 난 처음 보는 일인 것 같았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 일주일 동안 좀 혼란스러운 감정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지난 2달 동안 불과 2달 사이입니다. 아니, 이게 그러니까. 1년에 하나씩 일어나도 놀라울 일인데 2달 동안 막 계엄 나오고 뭐 정말 뭐 내란죄로 줄줄이 지금 뭐 수사가 되고 막 체포를 하느니 마느니 대통령은 침대 축구하고 뭐 법원에 폭도들 난입하고 지금 뭐 김문수가 무슨 뭐 이재명을 이긴다는 여론조사도 나오고 막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이게 사람들이 지금 지쳐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주변에 저도 요새 뭐 지인분들하고 얘기하거나 통화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하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상식이 무너지니까 맞아요. 너무 무기력하다.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런 그러니까. 생각하니까 나도 할 말이 없어. 이게 그러니까 새해가 바뀌면 보통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물론 약간 시간이 빨리 가는 듯한 느낌도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사건이 굵직한 게 계속 터지니까 이게 계엄이 되게 먼 얘기같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새해가 아직도 시작이 안 된 것 같아요. 네네. 2024년에 연장전이 계속 이루어지고 맞아요. 윤석열의 침대 축구 때문에 지금 경기가 안 끝나고 있습니다. 아니 2024년이 안 끝나고 있어요. 심지어 체포가 되고 구속이 됐는데도 뭔가 이게 꺼림칙해.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웃고 있는 거 보세요. 이제 국민들은 이제 죽어 나가고 있는데 정말 처분이가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 게다가 저 바다 건너 미국에서는 또 이제 트럼프가 뭐 시작하자마자 그냥 막 서명 제끼고 막 파리 기후협약 탈퇴하고 막 WHO 탈퇴하고 막 별짓 다 하고 있잖아. 막 국회의사당 난입한 사람들 다 사면해주고 이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는데 지금 미국 주요 언론들은 그런 반응 보이고 있어요. 근데 생각보단 약하네? 이러고 있다니까 이것도. 트럼프라서 막 정말 관세 막 20% 바로 매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세지 않네. 이러고 있으니 이게 정말 세계의 어떤 공동선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게 아닌가. 진짜 이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버티고 계신지 좀 모르겠어요. 점점 이게 모든 다 극단으로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상식선이라는 게 자꾸 그 지점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우리 상식선에 요 정도이겠지라고 생각했던 걸 더 넘는 일들이 자꾸만 터지다 보니까 그게 상식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가 네. 뭐 모르는 세상들이 이렇게 있었나, 뭐 다 같이 트루먼 쇼를 하고 있나.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바뀐 건지. 그러니까. 아니 이게 네. 물 밑에 다 잠재돼 있던 게 정말 그냥 한 번에 터져 나온 건지. 내가 이렇게까지 세상을 모르고 살았나. 이거 마음이 참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뭐 우리가 여기서 뭐 무력감만 느끼고 좌절만 하고 있을 수는 없겠죠. 그럴 수 냉소만 없죠. 할 수는 네. 없습니다. 이렇게 차근차근히 대응해 나가면서 또 내란 수계 또 내란 수계대로 파면 처벌 다 할 거 하고 네네. 천천히 다시 또 리빌딩을 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한화 이글스가 아무리 막 5년 연속 꼴찌를 하더라도 뭐 팀 해체할 겁니까? 아니죠. 응원해야죠. 쌓아 나가야죠. 자 나가야죠 다시 네. 선수 영입하고 유망주 키우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올해도 힘들어 보이지만 그래요?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작년에 약간 그렇죠. 희망 본 거 아닙니까? 달라질 수 있잖아요. 네. 우리 정치도 우리 세상 사회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씩 우리 지역 민주주의도 세워 나가야 합니다. 근데 그 일환으로 또 하나 잠깐 안내해 드릴게. 아카데미 극장 이야기 오랜만에 해볼게요. 지금 아카데미 극장을 지키려다가 기소된 시민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네. 24분. 극장 철거가 사실 굉장히 이제 위법 어떻게 보면 졸속, 네. 불통 논란 속에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제 저지를 하고 나서지 않았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하고 용역업체랑 막 다 밀어붙였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업무 방해 등 혐의로 이제 24분이 기소가 된 건데
2월 10일입니다. 오후 2시에 첫 공판이 열려요. 여기 무실동의 원주지원 네네. 법원에 310호에서 열리거든요. 근데 이 공판을 앞두고 지금 탄원서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카데미의 친구들에서. 그래서 저희 지금 아래에 유튜브 영상으로 보시면 QR 코드 링크가 나가고 있거든요. 네네. 요거 찍으시면 이제 탄원서 링크로 바로 들어가실 수가 있으니까 맞아요. 탄원서 한번 써주시면 좋겠다.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저도 처음에 탄원서를 쓴다 그랬을 때 내가 또 뭔가 내용을 생각해서 막 써야 되나 아니죠. 이런 고민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이거 뭐 인적 사항만 적으시면 네네. 됩니다. 이게 거의 다 써져 있고 한번 읽어보시고 맞아요. 선생님 동의하시면 또 동참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영상 설명과 댓글로도 이제 링크를 남길 테니까. 그래서 그렇게 어렵고 뭐 긴 시간이 드는 게 아니니까. 그럼요. 네. 네.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하셨으면 그래서 좋겠습니다. 2월 3일까지 받는다고요. 2월 3일 월요일까지 탄원서를 받고 있으니까 꼭 한번 동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명절 때 또 가족들이 모이니까 가족들의 동참도 좀 이제 권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맞아요. 싶어요. 네, 네. 그리고 우리 아카데미 친구들 얘기 나온 김에 지금 아카데미 친구들에서 후원 친구들 한창 또 모집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아카데미 친구들 어떻게 보면 함께 활동을 하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정말 마음을 이렇게 좀 전달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후원 친구들로 가입을 또 하시면은 네네. 힘을 좀 보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아카데미 친구들이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지역에 어떻게 보면 문화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고 이 공동체를 좀 만들어 나가기 위한 활동들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힘을 보태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시민들과 함께 뭔가 지역의 좀 정치를 또 공부해보는 그런 좀 강의를 또 마련해 보려고 하기도 하고 뭔가 이게 토론이나 공론의 장을 또 열어보려고 하기도 하고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문화에 대해서 좀 공부해보는 어떤 모임이나 학교를 또 만들어볼 생각도 있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다양한 우리 실험실 같은 거 로컬 실험실 같은 거 사회 문제를 좀 재밌게 해결해보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하니까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또 계획 중이거든요. 그런 것도 또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 후원 친구들 저 아래 또 QR 코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함께 해주시면은 기대 좋을 것 같다. 잠시 멈춰서 QR코드 이렇게 찍고 맞아요. 아주 네. 길게 띄워볼게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당장 이제 오늘부터 방송 나가는 이제 오늘부터 금요일부터는 이제 우리 켄 로치 감독 있잖아요. 영화 영화 감독 켄 로치 또 유명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네. 이 노동자들의 어떻게 보면은 친구. 노동자들의 CX 뭐 아무튼 뭐 있는데. 되게 네. 그런 관점에 노동자들을 위한 영화들을 또 많이 만드신 감독 아니겠습니까? 세계적인 이 켄 로치 영화를 함께 보는 월간 감상회도 이제 진행이 됩니다. 저 켄 로치 감독 그 영화 중에 나다니엘 블레이크 굉장히 유명하죠. 네, 맞아요. 우리 이 사회 영화. 복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통렬한 비판을 또 담은 현실에 대한 또 이런 영화들 그런 거 이제 대표적인데 비교적 이제 좀 덜 알려진 켄 로치 영화들 함께 보고 좀 토론을 하기도 하는 그런 시간을 또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것도 준비돼 있어요. 작년부터 이제 또 하고 있는 원도심 도보 투어가 있습니다. 뭐 아카데미 극장을 비롯해서 그렇죠. 네. 강원 감영이라든지 뭐 예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뭐 근대 문화 이 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우리는 ABC 도로에 다 응축이 돼 있잖아요. 원주라는 것은 우리가 지나가면서 잘 모른단 말이야. 저같이 또 이제 원주 출시 아니면은 몰라 거기 옛날에 뭐가 있었는지. 또 한번 그런 데를 쭉 한번 걸어 보면서 옛날에는 이곳이 이랬는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아니면 옛날에 있었던 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훌륭하게 잘 남아 있습니다. 이러면서 몰랐던 걸 또 새삼 알게 되는 그런 또 원도심 투어에 또 진행될 예정이에요. 네네. 제가 얼마 전에 서울을 갔었는데 그러니까 서울 종각 쪽을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는 워낙 이렇게 길 가다가 그냥 이렇게 현판 같은 게 다 세워져 있어요. 예전에 여기가 뭐였다. 맞아요. 뭐 훈련원 터였다. 아니면은 뭐 여기에서 처음으로 전차 사고가 났다. 뭐 이런 거라든지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근데 거기는 그냥 내가 혼자 지나가더라도 여기 뭐가 있었네 이런 걸 확인하면서 다닐 수가 있는데 네,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내판 이나 이렇게 스토리를 설명해주는 곳이 잘 없다 보니까 그렇죠. 그냥 지나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그런 스토리들을 들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정말 이 원도심을 살아가는 또 아침 회원분이 또 직접 이거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네네. 정말 또 깊이 있는 이야기 또 이 토박이 분의 해설을 함께 들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참여자 만족도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달 한 번씩 이제 열립니다. 매달 초에 지금 열리는 걸로 돼 있는데 정확한 날짜를 좀 안내해 드려야하는데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이제 매번 코스가 달라요. 맞아요. 그래서 코스별 직결 장소에 모여서 함께 출발을 한다고 하는데 사전에 이제 구글 폼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착순 5명 정말 이제 소수 정예로 그래 깊이 있는 해설을 또 들을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지금 다 열리는 셈이라서 코스 맞춰서 쭉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장 이제 2월 8일부터
첫 코스가 진행이 된다고 해요. 영창실업 코스라고 하는데 원주 준법지원센터 저 학성동 쪽이죠.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코스가 또 예정돼 있다고 하니까. 영창 실업 자체도 뭔가 스토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 나부터 가봐야겠는데 나도 사실 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영창 실업 원도심에서 영창 실업은 뭘까 약간 궁금하긴 해요. 1970년대에 있었던 영창 실업 빌딩을 이제 테마로 한 코스라고 하니까 이제 벌써 좀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요거 곧 있으면 또 아카데미의 친구들 SNS를 통해서 신청 폼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거 참고하셔서 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카데미 친구들 얘기 많이 했네. 그러니까 많은 관심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프닝을 길게 했는데요. 좀 길게 할 필요 있어요. 네네. 그래서 오늘 코너도 두 개가 준비되어 있는데 150회 1부는 한 주간의 강원도와 원주의 소식을 논평하는 원주통신과 원주의 좀 궁금한 점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원주 탐구 보고서가 준비되어 있어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주간 원주의 중요한 뉴스를 논평합니다. 원주통신. 원주통신 첫 번째, 우리 원광수 시장 정무라인 교체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네. 강원일보가 21일자로 기사를 냈는데 일단 원광수 시장의 핵심 최측근으로 꼽히는 박수영 신성장 보좌관이 최근에 사표를 냈다고요. 오. 그 뭐 잘못했나요? 뭐 그거 아니에요. 이달까지만 일하고 이제 시청을 떠난다고 해요. 사실 뭐 정무라인에 대한 이야기가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전 정무라인 교체도 사실 저도 제목만 봤을 때 이거 뭐 질책성, 문책성인가 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맨날 얘기했잖아요. 이게 계속 논란이 불거지는데 그렇지. 누구 하나 사퇴를 안 한다. 자리만 버티고 있다 이랬는데 그것 때문에 물러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더 괘씸합니다. 자, 일단은 박 보좌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게요. 이 박수영 보좌관은 이제 대선고 출신이어서 또 DS 라인. DS 라인의 대표 주자로 꼽혀왔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도 어떻게 보면 보수 인사로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예전부터 이제 국민의힘 계열 정당 인사들과 좀 교분을 쌓았죠. 뭐 예를 들어 옛날 곳은 뭐 한나라당, 뭐 이제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요? 뭐 등등도 있었잖아요. 뭐 이름 하도 바뀌어가지고 우리 김기현 시장님까지 올라가야 되는 겁니까? 그때쯤도 연관이 될 겁니다. 교분을 쌓았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또 알게 되는 거는 이번에 또 상지대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그 상지대 상지학원 정상화 추진위원회라고 있었습니다. 상정추라고 우리는 그랬었는데 하여간 이분들은 정상화가 뭡니까? 이 정상화란 말이 요즘 참 밈으로 많이 쓰는데 하여간 이 정상화라는 게 상지대가 이 민주대학이 되고 하여간 이게 혼란스럽다. 뭐 없지 않냐. 김문기 씨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돈도 이렇게 딱 투자를 하면은 학교가 얼마나 안정되고 정상화가 되겠냐. 그 정상화. 그 정상화를 말하는 단체예요. 상정수라는 게. 민주대학으로서의 정상화가 아니라. 아니에요. 그 상정수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김문기 씨 복귀를 좀 지지했던 그런 단체에서 이제 활동하신 또 이력이 있다. 그래서 이제 보수적인 인사로 좀 많이 꼽혔었는데 이 박 보좌관이. 그럼 한창 투쟁하실 때 좀 많이 이렇게 보셨겠네요. 근데 또 이분이 막 전면에 이렇게 보지 못했어요. 저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거기서 또 핵심적으로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다. 기사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이분이 혹시 저희 예전에 원주하는 그 아카데미 극장 뭐 이런 일련의 과정을 얘기했을 때 뭐 상지대 때 취했던 전략과 비슷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언급했던 그분인가요? 또 그분은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한번 추측을 해봤었죠. 혹시나 그 상지대 때 전략이 지금 원주시에도 간 거 아니냐. 이분이 인사가 겹치니까 상지대에 계셨던 분이. 그때 그 언급했던 그분은 맞는 거죠? 맞죠. 그러면은. 네, 맞아요. 네네. 그건 제 추측이었고요. 네. 그리고 2014년에는 이분이 시사 강원신문 기자로도 활동했어요. 쳐보시면 아직도 기사가 남아있는데 그때 썼던 기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제목이에요. 원광수 도의원 주도 도민 혈세 41억 9천만 원 삭감. 이러면서 원광수 시장이 하여간 예산을 이렇게 잘 깎아가지고 세금을 많이 아꼈다. 그래가지고 원광수 시장을 엄청 칭찬하는 이제 기사를 하나 써주셨습니다. 인상적이더라고요. 2014년. 우리 시장님 10년 전부터 깎는 거에 또 이러한 일가견이 있었다. 네. 그리고 박수영 기자가 당시에 굉장히 이걸 또 주목하는 기사를 썼다. 공교롭게 두 분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거의 10여 년 뒤에 이렇게 만나서 함께 또 시정 업무를 맡게 된 거죠. 그래서 원광수 시정이 출범하자마자 이 박수영 보좌관은 이제 정책 특보로 먼저 활동을 하게 됐고요. 핵심 참모로 시정 방향을 설계 운영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광수 시정이 이렇게 가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쭉 행보를 하는 데 있어서 이분이 뭐 막수는 아니지만은 정책 직책이 있었으니까 뭐 조율을 많이 해왔다, 진도주의를 해봤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렸죠. 이 부실 동안 밖에서는. 박 보좌관이 이번에 인터뷰를 한 거 보니까 강원일보에 이렇게 했더라고요. 민선 8기 원주시 성공이 최우선 과제다.
시장을 보조하는 역할에 자부심을 갖고 이제는 사이드에서 민선 8개의 역동성이 차기 시정으로 이어지도록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사이드 이 말을 보면 사이드로 빠지겠다. 그리고 차기 시정으로 이어지도록 역할을 맡을 것이다. 요 얘기 뭡니까? 이거 다 얘기한 거지. 사실상 결국에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준비를 위해 외곽으로 나는 가겠다. 미리 재선 플랜 내가 짜고 있겠다. 그렇죠. 요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생각보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뭐 이제 1년 반 정도 남고 사실은 내년 초 정도 되면은 뭐 거의 이제 시장직은 좀 사퇴를 하고 공직선거 준비해야 그쵸.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의 1년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부터 이제 갈고 닦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미리 나가서 역시 바깥에서 핵심 참모로서 또 역할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닐까. 이 말을 거의 다 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요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원광수 시장 본격적인 재선 준비에 들어갔다. 저희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무 라인이 지금 싹 교체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일단 정책실장 김진영 정책실장 있죠. 이분이 원래는 비서실장이었죠. 원광수장 비서실장이었는데 지금 정책실장이 되는데 김진영 정책실장 그리고 김무진 정무비서 이분은 청년 비서였는데 이제 정무비서가 됐습니다. 두 사람도 지금 사표 제출 시점을 조율 중이라고 한다. 그래서 한 정무라인 인사는 둘 중 한 명 아니야? 한 정무라인 인사라고 기사되는데 그러니까 뭐 정무라인 인사는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자리에 연연할 생각은 없다. 다만 타이밍을 찾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는데 근데 지금까지 버틴 것만 해도 나는 자리에 굉장히 연연하고 계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니 그 타이밍이라는 것도 다 놓쳤지 뭐. 사실상 진작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우리도 맨날 얘기를 하지만 뭐 원주천 게이트 포함해가지고 옛날에 체육회 인사 게임 논란도 그렇고 정무 그리고 업무 추진비도 그렇고 업무 추진비도 그렇고 뭐 여론 조작 의혹도 그렇고 이 정무 비서 라인을 중심으로 측근 보훈 인사 논란과 뭐 외압 의혹이 끊이지를 않았는데 아무도 책임 안 졌잖아요. 네네. 아무도 사퇴를 안 했는데 이제 와서 지금 선거 준비할 때 되니까 나는 좀 물러날 각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하는 게 시민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게 아니라는 걸 더 여실히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그래서 내가 괘씸했다고 이 기사 보고 이제야 이런 얘기들 물러나겠다고 하고 있으니 이런 이유로 난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우리 특별보좌관 12분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1기 특별보좌관. 이 12명 중에 원주시민공감연대 이 원광수 시장이 예전에 만들었던 단체죠. 네. 시민단체. 이 시민공감연대 출신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서 결국 전문성보다 뭔가 측근 중심으로 가동되는 조직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여기도 이제 1기 임기가 작년으로 끝났는데 올해 2기 새로 뽑을 때는 전문성 중심으로 바꾸겠다. 그러면 결국 1기에 있었던 어떤 이런 측근 인사들은 또 이게 또 캠프로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재선 준비 플랜으로 어떻게 보면 가게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게 뭔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원광수 시장이 이제는 올해부터는 좀 재선에 좀 집중을 하겠다라는 게 아기가 좀 맞는다. 그 전에는 조금 더 이렇게 시정의 안쪽에서의 역할들을 할 수 있게끔 했다면, 그렇죠. 이제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가는 거라도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기사들을 보니까 또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되고요. 이 분들이 어쨌든 원광수장이 처음 당선될 때도 역할을 했던 분들이니까 그쵸. 당연히 또 재선 때도 나간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거 보니까 확실히 그 정치권의 시간이라는 거는 우리 생각보다 더 빠르게 돌아가는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금 확실히. 사실 뭐 도의원, 시의원 나가실 분들은 벌써 작년부터 이미 다 먹히고 시장 출마자들 다 알게 모르게 다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느껴지는 게 차 타고 지나다니면은 처음 보는 분들이 현수막을 부쩍 많이 현수막 많이 붙었어요. 그리고 요새 저 새마을금고인가 거기도 선거 지금 앞두고 있어. 거기도 붙고 복잡해요 지금 뭐 처음 보는 분들이 막 현수막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또 설이기도 맞아요. 하니까 인사드리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곳곳에 이제 얼굴이 담기고 이름이 담겨진. 나 그 현수막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요. 대전 갔다 그랬잖아요. 아까. 네네. 대전 갔는데 이게 희한해. 대전은 저거 부정선거 뭐 이렇게 계엄 탄핵 다 탄핵 반대, 계엄 뭐 이런 것도 옹호하고, 진짜? 막 그리고 저 부정선거 같은 것도 막 의혹 밝혀야 된다. 이런 정말 우리 어떻게 보면 태극기 애호가들이 좋아할 만한 이 현수막들이 다 붙어 있어요. 그냥 그게 훨씬 많아요, 막? 훨씬 많은 정도 아니야. 뭐 민주당 쪽 이런 현수막 보이지가 않아. 대전 그 정도였나? 공식 정당 현수막은 있는데 정말 외에. 그런 시민단체가 걸었을 법한 뭔가 탄핵에 찬성하고 내란 세력들 제대로 심판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거의 안 보여. 되게 편향적으로 현수막이 걸려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근데 대전시장이 지금 이장우 국민의힘 시장이잖아요.
이 양반도 대전 MBC랑 싸우고 있잖아 지금. 리틀 윤석열이다 지역에서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청장 중에도 국민의힘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편파적으로 좀 이제 현수막 행정이 가동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기도 했는데 나라 분위기가 이상하다. 대전 가서 느꼈다는 겁니다. 왜냐면 저는 그러니까 대전이 그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대전 하면 하여간 뭐 중도의 도시 같잖아요. 맞아요. 약간 뭐 캐스팅 보트다 이랬는데 근데 이게 참 행정이 누가 잡고 있냐에 따라서 이렇게 또 편향적으로 운영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도시 풍경이 또 달라지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하다 이 얘기 나왔어. 아무튼 자, 원광수 시장 제3 플랜 가동하시기 시작했는데 잘 준비를 하시고 내년에 경선부터 차근차근 돌파해 나가실지도 지켜볼 포인트인 것 같아서 첫 번째로 다뤄봤습니다. 그다음 이어서 바로 또 원광수 시장 이야기를 또 해야겠는데 대전도 싸우고 원주도 싸우고 이게 MBC랑 왜들 이렇게 싸웁니까? 원주시 정부가 원주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 보도 소송에서 또 졌어요. 또 졌어. 여러분 같은 뉴스를 리바이벌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또 진 겁니다. 작년 4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건 또 원주 MBC가 원광수 시장의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 사용 내역과 품위서가 다르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겠다고 했는데 실제 카드 긁은 걸 보면은 다르다. 이거 뭔가 수상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뭐 운행일지나 이런 것도 맞아요. 그렇고. 그것도 안 맞다 그랬고. 그래서 뭐 몇 가지 소개해 보면 일단은 이게 대표적이었죠. 오전에는 원주에서 걷기 대회에 참석했다가 점심은 태백에서 먹었는데 그 40분 만에 태백으로 이동한 거냐? 뭐 이런 의혹이 하나 나왔었어요. 주파 이게 가능하냐? 뭐 KTX로 가도 이게 될까 말까인데 이런 의혹이 하나 있었고 또 주말 이른 아침에 갑자기 홍천에서 언론 간담회를 진행했다. 근데 이것도 뭔가 운행일지랑 안 맞고 긁은 내역도 좀 이상하고 그리고 12명이 게장집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식사값이 39,000원이 나왔으면은 이건 식당에도 못할 짓이 아닙니까? 근데 그러니까 뭐 이런 일이 1인당 한 끼도 안 먹은 거냐? 개를 산지에서 잡아와서 먹어도 그 반찬 차림비도 이거보다 많이 나와요. 아니 39,000원을 어떻게 12명이 밥을 먹었냐? 이거 정말 대단한 일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언론 보도를. 아니면 우리가 업추비 관련해서는 사실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항상 수상한 의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론으로서 역할을 한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원주시 정부는 업무 추진비를 마치 부정하게 쓴 것으로 보도했다면서 소송을 낸 거예요. 정정 보도를 일단 요구를 했고요. 또 손해배상으로 5천만 원을 이번에 청구했습니다. 지난번에 막 1억 원대 청구하더니 막 이건 뭐 돈이 이런 걸로 돈 벌려고 그러는지 모자란 돈들을 많이 걸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그런데 우리 법원은 깔끔하게 보도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단순히 지출 계획에 불과한 품위서와 지출액이 일치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태백, 홍천에서와 같이 관외 업추비 사용이 제한되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 국민 시각에서 볼 때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충분히 의문을 품을 수 있다. 언론으로서 맞아요.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네. 어떻게 그러면은 뭐 아니 그러니까 너네들이 해명을 잘하면 되는 거지. 그치. 언론이 이렇게 문제 제기한 걸 무조건 무슨 뭐 부정하게 쓴 것을 나 잘못됐다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한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법원은 상식적인 판결을 한 거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원주시가 또 소송을 낸 것 중 하나가 경찰이 수사한다는 악의적인 허위 보도를 했다. 그러니까 수사를 안 하는데 수사를 하는 것처럼 왜 보도를 했냐 이렇게 시정문 주장했는데 결국 나중에 보면 경찰이 압수수색했잖아요. 업추비 관련해서 거짓으로 밝혀진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법원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초기 수사는 은밀히 이루어져야 하고 경찰이 비서실을 압수수색한 걸 보면 보도와 밀접한 시기에 수사가 진행됐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거짓말로 볼 수 없다. 맞아요. 실제로 이게 악의가 맞아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중요합니다. 정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는 명예의 주체로 볼 수 없다면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기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명예란 도대체 무엇이냐. 얘네들은 항상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건데 그러면은 좀만 비판하면은 야 우리 정부를 모독했어. 국가 대통령을 모독했어. 우리 뭐 지방자치단체를 모독했어. 뭐 이게 말이 되냐. 문화체육관광부의 명예를 모독했어. 이런 건 안 맞는다는 거예요. 항시 비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무슨 개인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안 되는 거다. 대상이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럼 약간 이런 걸까요? 그러니까 원주시 정부와 원주시장을 좀 더 분리해서 그렇죠. 그런 건가요? 이렇게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원주시는 명예훼손이 될 수가 없는데 원광수 시장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원광수 시장이 차라리 개인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면 이해가 되는 거지. 이게 결국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다고 명예훼손가 아닙니까? 내 개인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원주시가 명예를 훼손당했으니 손해배상을 내겠다. 이렇게 한 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될 수가 없던 거예요. 법률적으로. 그래서 공적 관심사에 대한 감시, 비판, 견제 목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임을 법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난 볼 때 변호사들도 다 알 텐데 이게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를 이거 기본적인 법률 검토도 안 하고 이런 소송 낸 겁니까? 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뭐 하는 건지. 그러니까 원광수 시장이 지금까지 원주 MBC 기사 5건을 문제 삼아 정정 보도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이런 이유들로 지금 기각이 되고 있는 거 패소가 되고 있는 맞아요. 거예요. 네. 다 공적 관심사에 의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인 보도였다는 거죠. 법원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항상 느끼지만 대응을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꼭 이렇게 법적 대응으로 하려는 이유가 모르겠어요 도대체. 아니 뭐 사회 공기가 다 그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우리 뭐 저 아까 대전 이장호 시장도 얘기했고 윤석열 씨만 해도 MBC를 얼마나 싸우고 있습니까 지금. 그런 거 막 뭔가 언론들 비판 언론을 감당을 못하는 거야. 이 맞아요. 사람. 그러니까 그게 너무 거슬리는 거죠. 감히 이게 지금 좋은 얘기도 많은데 왜 이런 거 막 이게 마음에 안 드니까. 계엄군도 그냥 막 보내려고 그러고 막 물 수도 전기도 끊어버리려고 그러고 막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자유민주주의를 맨날 얘기하면서 자기들은 거의 뭐 파시즘으로 지금 언론들을 대하고 있으니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터집니까? 진짜 요즘에 뭐 드라마도 사극이나 이런 게 많이 나오긴 하는데 아직도 인식이 그 짐이 곧 국가다라는 그 인식이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왕권 신수설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완전 복고 그러니까 이게 행정입니다. 어떤 우리 민주정 체제 안에서의 지도자라는 게 어떠한 역할과 책임과 지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여전히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게 이런 데서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뽑지 못한 아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참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근데 더 열받는 게 있어. 뭔지 아십니까? 이 소송들이 전부 다 우리 세금으로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돈 없다면서 무슨 소송은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 지금 뭐 한 거의 세금 수천만 원 썼대요. 보면은 그 비판 언론의 재갈을 물리고자 세금 수천만 원을 변호 비용으로 낭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이거 정보 공개 청구해놨습니다. 변호사 비용 총 얼마나 썼냐? 변호사 누구 선임이냐?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 안 줬어. 나 이거 받아내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이거 비공개 때리는 거 아니야? 아니 모르겠어.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지.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명예훼손 주체가 만약에 원광수 시장이었으면은 이 세금을 안 썼을 거 아니에요. 그거 예를 들어 원광수 시장이 개인 사비 들여서 소송한 걸 내가 뭐 정보 공개 청구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런 그쵸. 거는. 뭐 알아서 하십시오. 네. 그건 뭐 개인 돈인데. 근데 이거는 원주시가 우리 세금으로 만약에 소송을 한 거면은 네. 그 확실하다면은 그 돈은 당연히 밝혀야 되는 겁니다. 그럼요. 얼마를 어떤 변호사에게 썼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공적 평가를 또 해야 되는 거니까 네네. 감시와 견제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 반드시 공개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결과 나오는 대로 또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게 싫으면 이제 개인 사비로 하십시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난 이걸 왜 우리 돈으로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돼. 이걸 다 세금으로 해왔다. 요 점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근데 더 열받는 게 또 또 있어. 원주시 정부 반응이야. 아니 이렇게 5건을 했는데 다 졌어. 그러면은 최소한 뭐 입장 안 내든가 할 말 없으면 안 내든가 차라리. 그렇게도 많이 하죠. 아니면은 뭐 사법부 판결을 뭐 존중한다 납득은 못하지만 뭐 요 정도로 했어야 되는데 뭐라고 그랬어? 정정보도 청구가 인용되지 않은 것일 뿐 보도 자체가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해괴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뭔 말이야 나는? 끝까지 자기들이 맞다야. 이해는 안 되는데 그냥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문화도시 때도 그랬잖아. 우리가 무혐의는 낮지만 그렇죠. 감사는 적법하다. 잘못된 게 아니다. 감사 내용은 맞다. 일관성은 있어요. 네. 우리 정리해도 얘기했지. 이해되지 않는 걸 이해하려고 할 필요가 맞아요, 없다. 맞아요. 그렇게 네.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끝까지 정신 승리로 아니,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우리 아까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우리가 상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 상식 이상의 어떤 행동이 나왔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다 무너지고 있으니까. 네. 근데 이거 지적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그러려니 그럼요. 넘길 수는 없어요. 네. 이런 반응 내놓는 거 참 어처구니가 없고요. 반성을 해도 지금 모자랄 판 시민 수천만 원 세금 수천만 원 써가지고 지금 다 줬으면은 반성을 해야지 지금 끝까지 이게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씨와 어떻게 보면 비슷한 면모를 우리 항상 지적을 해왔잖아요. 네네. 원광수와 윤석열의 공통 분모에 대해서. 그러니까 법치주의 이런 걸 강조하는 사람이 이런 판결에 대한 어떤 수용이라든지 안 하잖아요. 전혀. 인정이라든지 법원을 때려 부수라고 선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검사를 했다는 양반이. 그 우리 원광수는 기자를 했다는 양반이 시장님은 기자를 했다는 양반이 지금 언론사를 상대로 이렇게 소송을 이렇게 때리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뭐가 되고 있는 겁니까? 참 절묘하다 참 네. 이런 것들이. 요번에도 네. 연전 연패 도대체 언제쯤 이길래 우리 원주 씨의 연전 연패 연연 패배 소식을 또 한번 다뤄봤고요.
체육계 이슈인데 네. 원주시 체육회가 2029년 제110회 전국 체육대회를 유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강원도에서 전국체전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제가 찾아봤는데 네. 1900 예. 뭔가 생각은 나는 했던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 언제가 떠오르지 마지막인 않아요. 것 같으세요? 그래도 한 2017년 8년? 맞아. 네. 2015년에 했어. 그러니까 이제 10년 딱 된 거죠. 네네.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면 1996년. 이때는 서울 계실 때인가? 네, 그때는 서울에 서울에 있을 있을 때죠. 때. 네. 어디였죠? 저 강서구 네. 출신이십니다. 강서 구민이었죠 그때. 그리고 1985년에도 한 번 했었다. 50 때도 한 번 했었고. 약간 10년 주기쯤에 한 번씩 하네요. 보통 그렇게 네. 돌아오나 봐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2029년에 해보겠다는 건데,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일단 1985년은 주 개최지가 춘천이었어요.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열렸다고 해도 주 메인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 메인을 매번 정하는데 85년은 춘천이었고 96년도 춘천이었어요. 그리고 2015년이 강릉이었다고 해요. 우리 원주는 강원도 최대 도시인데도 한 번도 못 해봤다. 그러니까 왜 안 해? 우리 체육 도시를 자처하고 있는데도 매번 밀려났었다. 프로팀은 우리 있는데 우리만 있는데 우리만 있진 않지. 아니 다 있어. 다 있지. 우린 농구라서 안 되나? 그렇죠. 네. 그래서 요번에 처음으로 원주를 주 개최지로 한 대회를 열자는 겁니다. 이미 강원도 체육회와는 어느 정도 좀 물밑 접촉이 이루어졌대요. 얘기가 됐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원주시 체육회는 명륜동에 원주 종합운동장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우리 시민 여러분들 항상 그 트랙에서 걷기 운동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뛸뛰기 하고. 뛸뛰기 많이 하시고. 네. 이 명륜동 원주 종합운동장을 대체할 새 경기장을 짓자고 지금 원주시 정부에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어디다 짓지? 질 데가 있나 근데? 그것도 사실 문제긴 한데 종합운동장이 일단은 1980년에 지어졌어요. 그때 이제 소년체전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소년체전 할 때 지어져서 일단 낡았다. 맞아. 이게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전국체전이 있지만 은근 이런 대회들이 많아요. 소년체전, 뭐 맞아. 도민소년체전도 있고. 도민체전은 원주에서 한번 했을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네. 이건 맨날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1980년이 45년 된 거죠. 오래되긴 했네. 이러면서 지금 뭐 안전 등급, D 등급 나오고 뭐 그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뭐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참에 그냥 새로 짓자. 그래서 지역 체육 발전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꾀하자는 취지인데 마침 우리 체육계에 관심이 많은 문화도시위원회 소속 신익선 국민의힘 시의원도 거들더라고요.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종합운동장은 일단 우리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좀 도심지에서 외곽에 좀 조성해 놨잖아요. 거기서 강원 FC 홈 경기도 열고 하는데 이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처럼 별도 부지를 선정해서 경기장을 거기다 짓자. 어딘가 별도 부지에다가 외곽으로 빼자. 뭐 외곽에 어딘가 있을 거 아니냐? 뭐 행구동도 있고 방곡 관설동도 저 옆쪽에 뭐 부지 있고 뭐 더 멀리가 뭐 흥업도 있고 뭐 어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도 외곽하면 땅이 없지는 않지. 지정면에 짓든 뭐 살펴보면 다 있겠지. 뭐 저 소초면에 짓든 뭐 어딘가에 다 있겠지. 뭐 이런 거죠. 뭐 어디라고 말은 안 했습니다만요. 별도 부지로 빼고 지금 운동장 부지는 공원화해서 뉴욕 센트럴 파크처럼 도심 공원을 만들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센트럴 파크처럼 하자. 명륜동이 또 좋지 않습니까? 이 터가.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뭔가 도심 공원화를 하자 이제 제안을 내놓긴 했는데 근데 아니 뭐 중앙공원 있잖아. 중앙공원도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던 거 뭐 아니에요? 다다익선이고 한 가지 의심하는 거는 여길 정말 공원으로만 쓸 생각이 있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일단 운동장을 빼자 뭐 이런 제안을 하시기는 했습니다. 아니 근데 운동장 빼면은 정호 씨가 나와서 맨날 춘천구 외곽에 있어가지고 불편하다. 사실 그것도 문제예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원광수 시장도 비슷한 구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원광수 시장도 최근 기사를 보면은 장기적으로는 종합운동장을 이전하고 아마 이 말이 신익선언하고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운동장 부지는 체육, 문화, 휴식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춘천이 송암 스포츠타운이 좋은 평가를 받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춘천 시민들 입장에서도 대중교통도 굉장히 불편하니까 무조건 차 갖고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택시비도 많이 깨져요. 내가 가봐서 알아요. 항상. 그 춘천 옆에 그 야구장도 있거든요. 거기 가려다가 택시비 왕창 깨집니다. 그러니까 나오지도 못해 버스 타고 택시 타고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외곽에 있으니까 접근성이 떨어진다. 근데 반면에 우리 강릉 종합운동장인가? 맞아요. 그 강원 FC 경기하는 거기는 그래도 비교적 도심지와 가까우니까. 거긴 진짜 역에서 걸어가도 될 만한 거리던데요. 대중교통을 타고 가기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차라리 경기장을 신축할 거면 지금 명륜동에다 그냥 그대로 올리는 게. 근데 안 쓰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다 뭐 당장 뭐 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냥 철거를 하고 다시 올리든지 새 경기장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생각 저도 항상 궁금한 게 제가 가끔 뭐 걷거나 뛰거나 하러 거기를 가요. 근데 잔디 관리를 진짜 열심히 하세요. 그거 좋은 경기장이잖아요. 계신 분들이. 그래서 근데 그럴 때마다 생각을 하는 게 뭐 했을까? 항상 우리 강원 FC 경기를
언제든 우린 준비돼 있다. 아니, 그러니까 훈련하거나 이럴 때 쓸 수도 있을 거고 뭐 다른 여러 가지로 쓸 수 그렇죠. 있을 텐데 아니,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관리를 하시니까 아깝다 그게. 뭔가 활용이 됐으면 좋겠는데. 뭐라도 썼으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들더라고요. 조명이 없어서 야간 경기가 안 되니까 지금 강원 FC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것도 들려면은 뭐 수십억 든대요. 조명 달려면은. 그러니까 그럴 바에야 그냥 이참에 새로 짓자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나는 명륜동 굉장히 접근성도 좋은 그쵸? 곳에 있으니까 대중교통 네. 타고 가기 이보다 좋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다가 그냥 새로 짓는 게 낫지. 굳이 안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이전을 할 필요가 있겠냐? 네네. 아니면 지을 거면은 아니면 우리 저 옆에 있는 반곡동 종축장 부지에다 하나 지어주시면. 제가 가긴 굉장히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저희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거든요. 거기다 지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차라리 그게 접근성은 나을 수도 그렇죠. 있겠다. 차라리 이전할 거면 그런 데다 하시든가. 너무 송암처럼 멀리 떨어뜨리면은 아무도 안 간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건 경기장 얘기였고요. 네네. 전국체전을 이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시정부는 일단은 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오. 경기장을 일단 새로 짓는 게 당장 짓기는 없다는 거. 2029년 맞추기 어렵다. 아, 그렇긴 건설비가 하죠. 1,500억 원이 들 거랍니다. 이게 중요하네. 이게 토지 매입비가 없는데도 1,500억이 들 거라는 거 이야.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근데 국비 지원은 한 200억 정도밖에 안 들어간대요. 그러면 1,000억 원 이상을 거의 지금 원주시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1,000억이. 아니 우리 이거 하려면은 진짜 지방청 왕창 발행해야지. 우리 더 아트 컴플렉스도 얼마야 그거는 그래도 국비가 한 1,000억 들어오니까 네네. 괜찮은데 뭐 그거는 안 될 것 같지만 하여간 요거는 근데 우리가 1,000억 이상 들어가지고 과연 할 수 있겠냐? 더 아트 컴플렉스 같이 해야 되는데 시장 못해서 안 된다는 거죠. 아니 그럼 묶어서 어떻게 안 돼? 안 된다. 국비로 안 된다는 거야. 네. 재정 여건상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도 체육회는 시정부를 계속 설득하겠다는 건데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됩니다. 돈이 야. 막 1,000억 안쪽으로 좀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입장인데 그거는 뭐 모르는 일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뭐 전국체전 약간 좀 뜬금없게 느껴지긴 하는데 그래도 뭐 한번 해봄직한다 싶기도 하고 뭐 기왕 하는 거 뭐 아니 이런 근데 이벤트 같은 거 생각해 보면은 막 그런 건 많잖아요. 뭐 올림픽 유치하겠다, 아니면 뭐 엑스포 유치하겠다, 그렇죠. 이런 국제적인 이벤트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건 많잖아요. 네. 근데 전국체전 유치가 왜요? 아니 우리한테는 이게 올림픽이야. 그런가? 이게 우리에게 올림픽이고 아시안 게임이야. 아니 최근에 전국체전 어디서 했는지 기억나요? 나는 알죠. 저 했으니까. 우리는 원조하는 척 그 운영을 하니까 뉴스를 항상 저 김해에서 한번 했었고 재작년에 목포에서 하기도 하고 저다 압니다. 근데 저도 근데 보통 모르지. 잘 모르거든요. 정치는 언제 열린지도 몰라요, 사실 보통은. 근데 어쨌든 뭐 체육회에서는 이걸 좀 수건으로 몰고 가고 그리고 우리 또 정동기 원주시 체육회장이 또 재선하셔야 되잖아요. 업적이 좀 우리 이기행 대한체육회장도 그렇게 되셨는데 언제 이렇게 또 선출직은 위험합니다. 약간 그래서 업적이 필요합니다. 이벤트가 필요하다. 이런 거 이제 대형 공약 하나 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추측이고요. 아니 그래서 저는 이 돈을 드릴 거면 그러니까 그런 이유를 들으니까 좀 납득이 되긴 한데 차라리 그 강원 FC 전용구장을 추진하는 게 더 낫지 내 얘기가 않을까. 그거야. 근데 전용구장 하면은 전국체전 못 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근데 원주시에 더 발전되는 방향은 사실은 전용구장. 맞아요. 전용구장을 좀 종합운동장 쪽에 짓고. 근데 네네. 아마 종합운동장 같은 게 원주시에 있긴 있어야 될 거야. 그런 시설이 원주시 정도 규모 종합트랙 같은. 법적으로는 있긴 있어서 전용구장을 차라리 짓는데 돈을 쓰는 게 더 낫다고 나는 보는 입장인데 경제적 효과나 이런 걸 다 생각하면 전 또 축구 팬이니까 팔이 안으로 굽으면. 근데 이렇게만 이제 가는 논의는 전국체전을 위해서 당장 활용도도 불분명한 경장을 짓겠다 하는 맞아요. 것은 조금 난색을 펼 만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종합운동장이 그래도 이렇게 뭐 대형 이벤트나 이런 게 좀 덜 열리긴 하지만 그래도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 시민분들은 거기 정말 많이 이용하세요. 그렇죠. 아침에도 그렇고 특히 이제 좀 날 풀리고 이러면 저녁에 거기 한가득이에요. 이게 도시는 분들이. 맞아요. 네. 그리고 나는 그 경기장도 활용을 뭐 경기장 좀 계속 좀 딴 얘기도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경기장 활용을 생각해보면 나는 우리 강릉도 그렇고 춘천도 그렇고 시민축구단이 있잖아요. 네네. 왜 우리 원주는 시민축구단이 없냐? 맞아요. 그런 걸 좀 만들어가지고 원주 종합운동장에서 매번 경기하고. 그렇죠. 이제 프랜차이즈 팬들을 좀 키워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강원 FC 말고 우리도 원주 로컬 구단을 좀 응원해 보자. 원주 안쪽에서도 매번 이제 논평도 좀 해보고. 그런 꿈도 있어요. 사실. 생중에도 가고. 맞아요. 네. 하여간 뭐 여기 길게 봤네. 전국체전 유치 2029년 나섰는데 과연 네네. 성공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원주통신 이야기 나눠봤고요. 지역에서 느끼는 궁금증에 대한 주관적인 고찰, 원주 탐구 보고서. 원주 탐구 보고서. 오늘은 원주 주요 상권
7곳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예비 창업자 그리고 소상공인을 위한 데이터 기반 경영 지원 플랫폼 소상공인 365를 올해 1월 2일부터 정식으로 서비스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런 게 확실히 뭐 그러니까 정부 주도의 이런 데이터 공개나 이런 게 요즘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 들어가 보니까 정보가 굉장히 또 많기는 하더라고요. 도움이 될 만한 것 같아요. 뭐 빅데이터 상권 분석이라든지 또 내 가게 경영 진단. 이거 뭐 제가 가게가 없어서 해보진 않았는데 서비스의 퀄리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항목은 있더라고요. 그리고 상권 시장 핫 트렌드를 보여주기도 하고 정책 정보도 한눈에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청취자분들 중에도 소상공인분들 꽤 계실 텐데 네네. 한번 들어가 보시면 하여간 뭐 안 들어가는 것보다는 얻으실 그쵸. 수 있는 정보가 네. 있을 겁니다. 그 지역별로 주요 상권이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것만 해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걸 보고 나서 방송으로 한번 소개해봐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준비를 해봤어요. 원주의 주요 상권은 어떻게 지금 형성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 네네. 우리 어렴풋이 그냥 통념상으로 느낌적 느낌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쵸 뭐 숫자로 한번 봐보자. 어디 뭐 어디 이런 그렇지. 얘기를 어디서 많이 뭐 하잖아요. 어디 가자 뭐 이 정도 네네. 이 에어리언은 형성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은 다 택지 중심으로 많이 그렇죠. 얘기를 하죠. 네. 근데 사실 실제로도 그렇거든요.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네. 하자고요. 근데 이게 소상공인 365에서 핫플레이스를 꼽아놨는데 몇 가지 분류를 해놓기도 했어요. 요거 잠깐 소개하고 넘어가야 네. 되는데 먼저 첫 번째가 이제 MG 상권. MG라는 단어 못 버리죠. 정부에서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래서 10대, 20대 유동인구가 많은 트렌디 카페, 음식점이 많이 있는 상권이라고 해요. 이게 네네. MG 상권이고 그리고 회식 상권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3, 4, 50대 직장인이 많은 저녁 매출이 높은 상권. 오. 그러니까 저녁 시간대. 네네. 그리고 3, 4, 50대. 요게 타깃을 맞춘 상권. 그리고 배달 상권은 배달 주문량이 다른 상권에 대비해서 높은 상권이고요. 신생 상권은 상권이 형성된 지 얼마 안 된 상권. 이건 원주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역주행 네. 상권이 하나 있습니다. 또 신규 창업 증가로 활기를 되찾는 상권. 오. 그리고 성장 상권은 매출과 업소 수가 증가세에 있는 상권이라고 합니다. 뭔가 이렇게 앞에 한 3개 정도는 그래도 주제로 이렇게 큐레이션을 한 게 되게 좋은데 생각했는데 뒤에 3개는 억진데 약간 6개를 좀 채우려고 만들었다. 약간 그런 게 아닌가. 그런 것도 없지 않겠죠. 네. 그래도 뭐 분류별로 보는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6개 정도 맞아요. 나눠서. 네. 2024년 9월 기준 데이터예요. 작년 9월 기준 데이터. 그러니까 그 시기를 또 감안해서 우리가 이 순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미리 좀 전제를 깔고 들어가고요. 그래서 7곳을 살펴볼 텐데 먼저 저희가 불러드리는 순서는 소개하는 순서는 유동인구 순서예요. 네네. 유동인구가 가장 많이 잡힌 순서대로 소개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원주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상권 어디냐? 먼저 중앙시장 상권입니다. 오. 중앙동, 일산동, 평원동, 원인동 일대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도심 상권. 그쵸. 여기는 사실 뭐 중앙시장뿐만 아니라 뭐 자유시장, 네. 뭐 문화의 거리, 풍물시장, 뭐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도레미 그쵸. 시장, 뭐 줄줄이 있죠. 미로시장. 아니 이래서 제가 항상 원주의 원도심이 다른 지역 원도심이랑 조금 다른 점이 원주에서 이렇게 저는 보통 이렇게 표현할 때 낮 시간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낮 시간은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곳이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지역의 원도심은 진짜 사람이 안 가는 곳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더 낙후되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원주는 그런 면에서는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좀 애매하게 쇠퇴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네. 보면은 원주 원도심은 거주 인구는 주는 건데 맞아요. 유동 인구는 못지 않아요 예전하고. 네네. 사실 왜냐면 버스도 노선도 그대로잖아요. 왜 안 바뀌잖아.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이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아, 맞아요. 외부에서도 계속 유입되는 어떤 유동 인구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또 의과 대학도 있으니까 네네. 젊은 인구도 꾸준히 또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어느 맞아요. 정도는 그런 점이 이 상권을 어떻게 보면 계속 버티게 하는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특성을 만들어내는 것 같고. 근데 그런 거 감안하더라도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건 조금 맞아요. 인상적이긴 하네요. 그래서 네. 데이터를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유동 인구는 11만 5,426명입니다. 이게 아마 하루 평균일 거예요. 굉장히 많이 왔다 아니 갔다. 인구 3분의 1이야 그러니까. 거의. 이게 아마 또 외부에서 오는 분도 있을 네네. 거니까 그 데이터를 감안하면 굉장히 또 많은 수치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아니 그런 거 생각하면은 만두축제 50만은 네. 약간 기본값을 좀 깔고 간 게. 우리 그 얘기하자면 원래도 문화거리는 10만 명 온다. 맞아요. 하루에 네. 주말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사실 원래도 많은 상권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업소 수는 1,772개. 매출을 평균은 이게 아마 월 매출이겠죠? 4,753만 원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순위를 살펴볼게요. 먼저 MG 상권에서는 중앙시장 상권이 4위를 차지했습니다. 한 아. 중간값 정도 7곳 중에서 이제 4위를 네네. 차지했고 회식 상권은 3위.
신생 상권은 6위예요. 역시 신생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아니 근데 회식도 은근 많이 가시는 그리고 사실은 가시네요. 이 네. 주변이 좀 빨리 문을 닫기 때문에 맞아요. 회식하기 네. 어렵다는데 근데 그 로데오 거리 쪽이 또 있잖아요. 아. 그쪽이 그래도 좀 화려하니까요. 그쪽에도 네. 고깃집도 있고 그렇죠. 기름장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유명한 그런 것들. 그리고- 또 그리고- 소양강 야식 뭐 이런 데도 있고. 아그 네. 닭발 파는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닭발판? 나네. 저 그 노다지 노다지도 있고 노다지. 맞아 네. 노다지도 있고 뭐 아름드리도 있고 아, 뭐 그쵸, 줄줄이 그쵸. 다 그리고 저 의과대학 주변에 뭐 대학가도 있잖아요. 맞아요. 뭐 다 포함하면 뭐 그런 그게- 것들이 또- 맞습니다. 새벽까지 하는 데도 있으니까 그런 거 포함하면 또 회식 상권 3위 가능하고요. 역주행 상권은 4위고요. 배달 상권은 3위고 성장 상권은 7위입니다.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상권 중에서는. 그러니까 확실히 기존의 어떤 갖춰져 있는 상권이 힘을 갖고 있는 그렇죠. 거다. 구관이 명관이다 네네. 정도로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여기는 뭐 말이 필요 없죠. 단계동의 원주 종합버스 터미널 상권입니다. 네. 유동인구 10만 610명인데 사실 종합버스 터미널 상권은 뭐 아까 중앙시장 상권도 그렇지만은 강원도 전체로 보더라도 굉장히 또 이 상권이 활황인 곳으로 맞아요. 꼽혀요. 왜냐하면 네. 여전히 계속 성장 중이고 계속 이곳은 가게가 생겼다 없어졌다 하기 때문에 그쵸. 원도심하고는 또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업소 수를 보면은 1,248개, 매출은 91만원, 2,891만 원. 네. 네. 그래서 터미널을 보면은 뭐 저희가 그때도 뭐라고 얘기했죠? 저 환란의 붉은 계곡이라고 했잖아요. 뭐 네, 붉은 계곡. 전국에서도 뭐 5손가락에 꼽히는 유흥가가 또 형성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터미널 생긴 이후로는 다양한 그러니까 꼭 유흥가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상권들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여서 여기는 앞으로도 좀 계속 성장하는 그래프를 그리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MG 상권에서 1위입니다. 아 역시 일단은 여기는 네. 뭐 젊은 세대 무조건 많이 간다. 네. 아니 저 조국 에디터 그 동생분도 또 맞아요. 어쨌든 그게 자주 딱 차이가 가잖아요. 났었죠. 막내 동생은 뭐 터미널에서 주로 많이 논다고 하니까. 예전 같은 청소년들은 이 터미널 가지도 않았는데 그쵸. 요즘 아니, 오히려 못 가게 했어요. 거기는 안 된다. 하여가 뭐 어른들이 가는 데지 맞아요. 어디 청소년이 가냐 이랬는데 요즘 오히려 청소년들이 터미널 쪽에 가서 또 많이 놀고 있죠. 뭐 네네. 만화 카페나 이런 것도 많이 맞아요. 생겼으니까. 네. 그리고 회식 상권도 2위입니다. 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연령대를 다 잡았다는 거야. 아, MG도 그쵸. 잡고 회식도 잡고 그럼 끝난 거지 뭐. 그러니까 그만큼 다양한 상권들이 생겼다라는 걸 그렇지. 보여주는 거죠. 네. 신생 상권도 2위입니다. 오.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역주행 상권도 3위, 배달 상권 4위, 성장 상권마저도 1위다. 원주에서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상권 중 하나로 꼽으면 됩니다. 유동인구는 2위지만 상권 자체의 활황성으로 보면은 가장 뜨겁다. 그리고 요새 또 하나 도는 떡밥이 터미널에 또 하나 들어선다고 아, 그러잖아요. 맞아요. 쇼핑센터 들어선다. 이 얘기 때문에 다들 관심이 많으신데. 아니 그래서 쇼핑센터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렇게 댓글 보면은 그래서 거기가 뭔데 무슨 그러니까 상호나 이런 걸 궁금해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터미널이 지금 CGV마저 없어지니까 네네. 완전 유령 건물 됐잖아요. 1층 이상으로 가면은 그쵸. 건물이 지금 뭐 안에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데 안에서는 다 문드러지고 있잖아요. 솔직히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1층 터미널 의자에 기다려서 위에 올려다 보세요. 이게 무섭습니다. 아니 을씨년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끔 2층에 주차를 하고 이렇게 그 건물 안쪽으로 들어오면 그 자체도 무서워요. 아 그러니까 좀 너무하다 싶잖아요. 근데 앞으로 거기를 좀 활성화해 보겠다라고 한 건데 여기 이제 건물주가 동신운수잖아요. 우리 버스 맞아요. 회사 네. 동신운수 갖고 있으니까 이제 뭐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월부터 여기다 쇼핑센터 운영해 보겠습니다. 이런 계획안을 내 가지고 지금 뭐 네네. 승인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 뭘 하겠냐라고 기사를 나온 걸 보면은. WCT죠. 그 건물 이름이 네네. WCT 2층부터 10층까지 임대 방식의 쇼핑센터를 계획하고 있는데 아. 먼저 2층부터 6층까지는 용역을 통해서 예식장 그리고 의류 잡화 매장을 놓겠다고 합니다. 예식장? 근데 아니, 예식장 있었는데 언제 있었어? 그 여기 처음 생길 때 어. 그때 5층인가에 예식장이 들어왔었어요. 처음 생겨 언제죠? 2009년쯤인가? 그쯤? 9년, 10년? 네. 저는 2013년에 먼저 왔으니까 제가 있을 때 이미 망해 있었나요? 그랬던 거 아닌가요? 네. 난 기억이 안 나네. 그쯤에 없어진 것 같긴 어. 해요. 그래서 예전에 인터블고가 그때 있었나 없었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나름 새로운 웨딩홀이다 보니까 지금의 약간 인터블고 포지션 같은 느낌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꽤 그래도 많은 커플들이 거기서 뭐 예식을 치르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인데. 근데 뭐 어쨌든 이게 잘 안 되니까 없어진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근데 다시 네. 해보겠다고 하는데 그럼 난 궁금한 예식장이 지금 장사가 잘 되나? 그러니까 나 그 생각이 있는 거야. 지금은 뭐 잘 된다고 쳐요. 근데 네네. 우리가 지금 결혼을 다 잘 안 하는 추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나는 그 생각이 드는 거지. 이미 그냥 기존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해진 거다. 근데 아, 여기서 뭐 네. 하나가 다시 추가되면은
그렇다고 장사가 과연 될 거냐? 맞아요. 네. 그건 아니죠. 이게 수요를 창출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는 이미 포화가 된 건데 지금 상태만으로 네네. 공급만으로 여기서 하나 늘어난다고 과연 장사가 잘 될 것이냐? 그 결혼을 막 갑자기 더 많이 할 것이냐? 인구는 줄고 있는데 그걸 상상하기는 어려운데 여기가 좋은 선택일까요, 예식장? 진짜 파격적으로 가격이 너무 가성비가 좋은 거야. 만약에 뭐 그렇게 된다면야 그렇지 않고서는 시설도 줘야 될 텐데 네네. 또 하려면 기왕 할 거면 그리고 왜냐면은 그러니까 결혼을 할 사람이 줄다 보니까 하려고 마음 먹은 사람은 제대로 하려고 하는 그 의지들이 더 크단 말이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요즘에 그 아모르에서 예식도 많이 하시는데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아모르가 이렇게 입장할 때 그 뒤에 그 무슨 이렇게 문이 열리면서 치악산 뷰가 보여요. 아 그래요? 네. 아 나 그건 못 봤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게 인상적인 무언가가 있어야 거기서 킥이 하는 있어야 거예요. 된다. 킥이 네.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근데 터미널 뭐가 보이나? 실내인데 터미널 뷰. 아 어렵습니다. 뭐 막 입장할 때 샹들리에 갑자기 뭐 별빛처럼 막 네. 내려오거나 막 특별한 장치가 있지 않는 그러지 한 않은 쉽지 않아 이상은, 보이긴 하는데 네. 어쨌든 제가 뭐 걱정이 앞서긴 합니다만은 계획은 그런 게 있다고 해요. 그리고 네. 뭐 의류 잡화 매장은 사실 이게 AK 플라자가 또 옆에 있는데 그쵸. 이거 네. 뭐 물론 차별성을 둘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네. 특별히 터미널에 가서 이게 뭔가 할 만한 소구력이 있을까 걱정은 살짝 있어요 나는. 네.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특히 더 요즘에 그런 보세 브랜드들 중저가 브랜드들은 네. 다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서 맞아요.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많죠, 보니까 많죠. 그러니까 그래서 원주의 로데오 거리에 있는 옷가게들도 정리하고 되게 있죠. 어려움을 네. 겪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과연 그런 의류 매장에 들어왔을 때도 경쟁력이 있을까 그러니까 좀 싶긴 진부한 하고요. 선택 아니냐 네네. 그런 거죠. 다른 거를 좀 유출해야 되는데 맞아요. 아, 뭐 네. 기존에 하던 그냥 뭐 방식대로 뭐 쇼핑센터니까 뭐 의류 잡화 들어오면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는 조금 걱정. 어렵죠. 그러니까 차라리 진짜 원주에 없는 뭐 브랜드 카페라든지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유치하거나 그건 정말 어렵겠죠. 네네. 안 오는 이유가 그쵸.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7층부터 10층까지는 또 영화관을 운영해 아마 CGV 시설이 아직 남아 있는 모양이에요. 거기가 아. 무기한 운영 중단이었던 걸로 네네. 기억하기 때문에 그거 다시 한번 살려보겠다. 뭐 메가박스가 갑자기 되든 뭐 CGV가 되든 뭐 롯데시네마가 되든 뭐 하여간 뭐 운영해 보겠다고 합니다. 이렇게는 계획이 돼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해피한 그림은 정말 잘 가동이 돼가지고 그럼요. 이 단계동 네. 상권이 더 불타오르고 정말 터미널이 터미널답게 아 사람도 많고 뭐 복합 정말 이 어떤 쇼핑 센터로서, 센터로서 네. 기능을 하는 것인데 지금 건물이 워낙 활용이 안 되고 나이가 빠졌으니까 네.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지금으로서는 많은 시민들이 기대를 품으면서 걱정을 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과연 잘 될까? 이미 너무 유령 건물이 될지 모르는데 누가 거기 들어오려고 할까 고민은 있습니다. 1층도 계속 나갔다 들어왔다 이런 그러니까요. 상황이니 저는 솔직히 터미널부터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 들고 동시운수. 자 그다음에 아우 길게 얘기했네 굉장히. 세 번째로 가볼게요. 세 번째는 또 극장 얘기네요. 무실동의 롯데시네마 상권입니다. 네. 유동인구 69,730명이에요. 업소수는 7,607개 그리고 매출은 4,359만 원인데 뭐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원주시청도 있고 그쵸. 법원도 네. 있고 검찰청도 있고 또 공무원분들이 또 되게 많이 갈 수밖에 없는 맞아요. 상권 중 하나로 볼 수가 있어요. 여기는 워낙 신생 택지로 조성돼 있기도 하고 저 무실 네. 주공 8차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쪽 맞나? 맞죠? 맞아요. 네, 그런 네. 쪽도 있고. 그래서 그럼 여기가 이화마을까지 포함되는 건 아니 이화말까지 못 아니죠. 가죠. 네, 네네. 못 갑니다. 거기까지는 못 가고 아. 다이소 사거리 뭐 요 정도까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롯데 그냥 우리 흔히 생각하는 그 딱 그 무실동 무실동 롯데시네마 택지. 뒤편 뒤편 네. 택지 뭐 카쿠레가도 있고 거기도 좀 오래된 건가? 뭐 그래도 대표 음식점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뭐 신흥 어떤 힙한 좀 네네. 음식점이나 맛집이나 멋집들 카페들 생기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워낙 어. 이렇게 그 타운 형태라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큰 건물에 그렇지. 입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맞아요. 빼곡히 또 들어가 네. 있고 주차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죠. 여기 주차장은 찬성할지도. 아무튼 자 순위를 보면은 MG 상권 일단 2위입니다. 젊은 층들 많이 확실히. 갔죠. 회식 상권은 4위고요. 신생 상권 1위, 역주행 상권 2위, 배달 상권 1위다. 여기서 많이 시켜 드십니다. 그리고 성장 상권은 4위로 나타나고 있는데 상권의 범위가 넓진 않아요. 맞아요. 근데 그 네. 주변으로 밀집해 있기 때문에 가기는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접근성도 나쁘지 않고요. 이어서는 네 번째인가? 네 번째죠. 네 네 번째는 단관 택지입니다. 유동인구 39,856명입니다. 단구동과 관설동 일대를 포괄하고 있죠. 네네. 업소수는 1,158개고요. 매출은 1,640만 원인데
뭐 전통의 뭐 그렇죠. 회식 강자. 회식 강자라고 했습니다. 회식 상권 1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늦게까지 다 하잖아요. 여기는. 옛날에는 새벽 5시까지도 여기서 술 마시고 막 맞아요. 그랬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노브랜드도 있고 그랬으니까 평소에 또 많이 맞아. 가시는 노브랜드가 상권이고요. 없어졌더라고요. 맞아. 그 얘기. 네. 거기 뭐 노브랜드가 다시 들어선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새로 아니면 오. 뭐 다이소가 들어선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확히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당관 택지는 항상 그렇게 또 새로운 또 상권들 이런 가게들이 또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이 범위를 보니까 그 당관 택지 넘어서 그 청솔 아파트 쪽에 있는 그 권역까지 포함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관설동까지도 이제 네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은근 이런 작은 카페들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요새는 네네. 술집뿐만 아니라 맞아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쪽 라인에는 그런 카페들도 많아서 많은 분들 뭐 젊은 분들이라든지 뭐 시민분들도 여기 많이 찾아주시고 그래서 네. 신생 상권 뭐 3위까지 또 올라갈 수 있는 것 같기도 네네. 하고요. MG 상권은 5위입니다. 확실히 여기가 그게 막 젊은 층들이 많이 가는 곳은 아니에요. 네네. 난 젊을 때 많이 가긴 했는데. 그럼 어제 단계도 있는데 뭐하러 당관 택지 가냐 이거지 그쵸. 사실은. 아니, 그리고 약간 접근성 자체가 조금 떨어지는 상대적으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네. 그런 지점도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역주행 상권은 5위고요. 배달 상권은 2위입니다. 저도 오. 이쪽 가게에서 많이 시켜 먹습니다. 광업동이 집이다 보니까. 성장 상권은 6위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이제 뭐 새로운 매출이 것들이. 막 이렇게 확 늘어나고 막 이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네네. 증가세는 또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어서는 5번째죠. 천매 사거리입니다. 천매 사거리 일대. 여기는 이제 명륜동과 단구동 일대를 포괄하고 있는데 흔히 생각하는 이제 서원주 초와 남원주 중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도에 원주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그 맞아요. 일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도 참 맛집들이 많아요. 그쵸. 저도 자주 네. 가는 뭐 막국수집이라든지 냉면집도 제가 이쪽에 있는데. 저희 많이 가던 그 시내에 있을 때 많이 가던 카레집도 여기로 이전을 하셨더라고요. 카레집이요? 네, 서라미 카레집. 서라미 네. 카레도 있고 그리고 칼국수집도 이쪽에 있잖아요. 맞아요. 재물포인가? 거기도 맞아요. 재물포 네. 해물 칼국수인가? 거기도 이쪽 일대 아니에요? 천매 사거리 일대? 재물포도 여기 포함된 그래요? 거긴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래요? 네, 거기 약간 그 치앙예술관 저 앞쪽이어가지고 헷갈렸어. 딴 데로 네네. 헷갈렸어. 네. 이건 뭐 맛집들 많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제가 좀 종종 가는 만두전골 맛집도 여기 그래요? 네, 여기 있고. 네. 그래서 여기도 근데 관설동이랑 비슷하게 그 약간 뭐 필지라 그래야 되나? 그런 네. 게 좀 이게 크지 않다 보니까 작은 가게들이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아름 입소문 타는 그런 카페나 음식점들이 주로 많이 이곳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일단 유동 인구는 26,113명. 업소는 438개, 매출은 983만 원입니다. 근데 이게 대체로 어쨌든 뭐 지금 유동 인구가 이제 6번째인 거에서도 5번째인 거에서도 나타나지만은 대체로 좀 이제 부진하더라고요. 좀 성적을 보면 MG 네네. 상권 6입니다. 일단 젊은 층은 잘 안 간다 기본적으로. 이상하네. 근데 회식 상권도 7위야. 꼴찌야. 그러면은 이게 밤늦게까지는 안 간다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맞아요. 낮에 좀 카페나 이런데 점심 식사로 좀 자주 간다는 거 네네.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뭐 주변 주민분들이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또 335 이렇게 많이들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신생 상권은 4위고요. 역주행 상권은 7위입니다. 별로 그렇게까지 역주행 이게 막 점포수도 많이 늘지는 않는 것 같고 배달 상권 5위에 다만 이제 성장 상권 2위인데 이거는 그러면 이제 매출이나 뭐 이런 게 좀 증가해서 있다는 거긴 한데 요즘 들어서 그렇게 갈 일이 또 많이 있으신가 싶기도 그러니까요. 합니다. 이거 뭔가 네. 핫한 가게들이 좀 있나 그래도 뭐 그런 생각들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른 이렇게 폭발적으로 되진 않지만 그 한두 가게들이 조금 더 다시 매출이 한번 힘을 확실히- 내고 있다. 뭐 이렇게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6번째로 가보죠. 단구동 롯데시네마 상권입니다. 여기는 또 워낙 또 학원가도 많고 맞아요, 뭐 뒤에 뭐 맞아요. 음식 거리 같은 것도 형성이 돼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곳이죠. 의료원 사거리도 또 밀집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때 신생상권의 대표 주자였는데 맞아요. 진짜 예전이지 근데 그렇게 맞아요. 되면 그 20년 전입니다. 이제는 거의. 구도심이야 여기도 어떻게 보면은 일단 유동 인구는 22,356명이고요. 업소는 234개. 매출은 3,901만 원이라고 합니다. MG 상권 3위입니다. 역시 뭐 청소년들 많이 다니니까 그쵸, 네. 3위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회식 상권은 다만 5위고요. 신생 상권 5위. 근데 역주행 상권이 1위를 차지했어요. 여기다가 이제 창업을 좀 많이 하고 계신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그러게요. 하고 상권이 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데이터가 어떻게 뽑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혹시 그 GS 마트가 새로 리뉴얼 했는데 그 영향이 또 있다. 그것도 포함이 되는지 그래요? 모르겠지만 작년 9월 이후 데이터에 좀 이렇게 네. 기준 데이터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그것 있는데 때문인지.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지만 네네. 데이터 상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배달 상권은 7위입니다. 꼴찌로고요. 성장 상권 3위.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역주행 1위, 성장 3위.
뭔가 이쪽에 매출이 좀 늘고 있다. 네네. 창업이 좀 생기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확실히 학원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있는 상점들도 이게 좀 그 중저가 카페들 그런 게 또 많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약간 분식류의 음식점들 맞아요. 뭐 떡볶이집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뭐 코노 이런 게 좀 많더라고요. 주로 보면. 맞아. 저는 여기 홍콩 반점을 자주 가는데 뜬금없지만 원래 그 저기 문화의 거리에 홍콩 반점이 진짜 맛집이었거든요. 맞아요. 네. 홍콩 반점 중에서도 맛집이었단 말이에요. 그쵸. 네. 이 사장님이 제가 알기로 여기 단구동으로 이전을 하셔가지고 그쪽 다이소 있는 쪽 라인인가 그 오르막길 그 있잖아 경사 있는데 네네. 그쪽 라인으로 이제 이전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간혹 이제 단구동 갈 때 이 롯데시네마 라인에서는 그 홍콩 반점 많이 가긴 한데 그 육삼냉면 쪽 이렇게 돌아서 있는 맞아요. 그쪽. 영화의 거리인가? 네. 영화의 거리 그 뒤편이 아무튼 그 아파트 쪽. 네. 그쪽이 다음 아무튼 블록. 있습니다. 그쪽 일대가 먹을 때가 또 많은 것 같기도 맞아요. 네. 합니다. 다이소도 있기도 하고. 마지막 7번째 남부시장 상권입니다. 유동인구 2만 351명, 업소 353개, 매출 1,187만 원입니다. 명륜동, 개운동 일대인데 또 원주고가 있잖아요. 네. 우리 또 국인 씨와 밀접한 네. 추억이 있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전에 여기도 그런 학원들이 많았어가지고 그렇죠. 여긴 저녁 늦게까지도 하는 그런 곳들이 많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단구동이 있기 전에는 이 네네. 남구시장 일대가 굉장히 지금 단구동의 역할을 하고 맞아요. 있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가면은 정말 학생들이 좀 많이 보였던 그런 곳이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MG 상권 7위 꼴찌입니다. 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그게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야자나 네. 이런 게 의무화가 아니다 보니까 저도 다니면서 놀란 게 4시 되면은 그 원고에서도 학생들이 우르르 다 나와가지고 집을 다 가더라고요. 집을 가거나 단구동으로 가거나 네네. 어딘가로 다 빠져나간다. 남부시장 쪽에 남지 않겠다. 맞아요. 라는 네.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이게 그 착신은 있을 거예요. 9월이다 보니까 방학에서 풀린 지가 얼마 안 된 거야. 네네. 그래서 사실은 여기 한 3, 4, 5월에 만약에 했다면 데이터가 측정됐다면 요 정도까지는 아닐 수도 있어요. 조금 달라질 수 있겠다. 그래도 청소년들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네네. 이게 9월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조금은 남부시장이 좀 손해를 본 측면이 있다. 근데 그 점은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곳은 결국에는 이 학생들의 방학 기간과 어떻게 보면 학기 기간에 영향을 많이 받는. 파고가 굉장히 네. 크다.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상권이 그렇게까지 안정적이지 않다라고 우리가 맞아요. 또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9월 기준으로는 7일 정도입니다. MG 상권을 보면. 그리고 약간 이런 그 젊은 층들이 많이 요즘 찾는 곳을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약간 구도심 지역이더라도 그런 작은 필지가 많고 그 빌라나 주택 단지들이 있어서 그런 1층에 작은 상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요건을 가진 곳들이 이렇게 많이 찾게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근데 뭐 아까 얘기했던 뭐 천매사거리도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이화마을에 요즘에 뜨는 이화마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근데 남부시장은 사실 떠오르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노포들은 좀 많지 맞아요. 여기가. 네. 노포들 노포 한번 가볼까? 일때 우리 남부시장을 떠올리죠. 근데 네네. 요즘 힙한 가게 가볼까 할 때 네이버 지도에서 남부시장을 키지는 않단 말이에요. 이게 현실이 되어버렸다. 근데 회식 상권도 6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체적으로 오래 하는 가게도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 여기 뭐 이쪽 인근에 그나마 제일 핫플레이스라고 하면은 그 수가성 수가성은 뭐 정도. 유명하죠. 네. 전국적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네. 보면은. 수가성 정도고 신생 상권 뭐 7위, 역주행 상권 6위, 배달 상권 6위, 성장 상권 5위. 상대적으로 이 7개 상권 중에서는 좀 부진한 편이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원주 주요 상권이긴 하지만 그 주요 상권 중에서는 끄트머리에 지금 놓여 있는 맞아요. 곳이 네. 남부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7개 상권을 쭉 살펴봤는데 우리 통영과 그렇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비슷하다. 의외라고 할 만한 거는 뭐 저는 중앙시장이 그래도 중앙시장. 유동인구가 가장 많았다는 게 그래도 좀 의외인 포인트였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단구동 로시 상권이 그래도 좀 뭐 역주행 상권 1위라든지 네네. 다시 뭔가 좀 떠오르고 있다. 그걸 체감하진 못했는데 맞아요. 네. 뭐 때문에 이게 뜨고 있는 건지를 좀 우리가 또 세부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점이 좀 흥미로웠고 근데 이게 좀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은 원주 주요 상권을 7개를 꼽아놓은 거잖아요. 근데 네. 혁신도시 상권은 반영이 안 돼 있더라고요. 이게 혁신도시 상권이 작아서 반영이 안 된 건지 네. 아니면 뭐 좀 너무 최근에 생긴 상권이라 누락이 된 건지 모르겠지만 아니 그래도 데이터상으로 안 꼽혀 있어요. 그래도 꽤 되지 않았나요? 혁신도시 생긴 지도 기간이 좀 됐죠. 네. 근데 그 생각은 들어요. 혁신도시가
이제 뭐 유령 도시 항상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게 상권이 안정적이라고 보기엔 또 어려운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메가박스 일대도 사실은 깜깜하잖아요. 밤 그쵸. 되면은 그 네. 일대 나는 보드 게임 하러 자주 가긴 하는데 불이 안 켜져 있어 그 일대가. 그러니까 이게 막 늦게까지 이게 막 활황을 이루고 막 이런 데는 아직까지 아닌 느낌도 있고. 네네. 근데 또 반대로 또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그래도 그 일대 공공기관이 또 많기 때문에 맞아요. 점심 시간이나 그래도 저녁 시간대에 주중 같은 경우는 그래도 화랑일 때가 꽤 있거든요. 아니 그리고 단구동 롯데시네마 생각해보면 그거보다는 뭐 인구나 매출이나 점포수나 이런 거 더 많지 그래도 않을까 싶긴 원주 한데. 1위 네. 인구 동인데 맞아요. 한국 관설동이 거기가 이제 누락이 돼 있다는 것은 이 데이터에 좀 의구심을 또 표하게 되는 측면도 있다. 그리고 네. 만약에 방콕 관설동이 포함이 되면 혁신도시 상권이 포함이 된다면 몇 위를 할까 또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네. 그리고 기업 도시도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기업 도시는 사실 뭐 상권 자체가 이렇게 많지는 크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그러나 인구가 워낙 또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그쵸. 어느 정도 뭐 매출이나 유동 인구는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앞으로 더 반영이 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 소상공인 365를 보면서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면 한번 이참에 들어가 보세요. 네네. 여러 가지 또 검색해 보시고 회원 가입하면 상세 분석도 볼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뭐 가끔씩 이렇게 뭐 아무 생각 안 들 때 원주에 대해 궁금할 때 이런 거 뭐 둘러보면 또 재미도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뭐 직접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유용한 그쵸. 정보를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주 탐구 보고서에서 원주 주요 상권 이렇게 7곳을 살펴봤어요. 내일은 저희 처음인 것 같은데 e스포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뭐 축구, 농구 얘기는 해봤지만은 네네. e스포츠는 또 처음이란 말이에요. 주제는 이거예요. 롤드컵 강원도는 안 되나요? 강원도에서도 롤드컵을 열어주세요. 할 수 있죠. 네. 요걸 주제로 척척 토크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관련해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네, 언제나 그렇듯 원주하는 척에선 여러분의 이야기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은 후기, 원주에서 살면서 겪은 소소한 에피소드, 요즘 고민 등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주제와 분량 상관없이 마음껏 보내주세요. 이야기를 보내주실 구글 폼 링크는 영상 설명, 댓글, 저희 SNS에 달아놓겠습니다. 아이고 타이밍 놓쳤네. 원주하는 척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저희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는 자막으로 나가고 있어요. 에피소드 설명, 댓글, SNS에 관련사항 안내해두겠습니다. 후원하고 메시지도 남겨주세요. 유튜브 슈퍼챗, 슈퍼땡스도 언제나 환영입니다. 네, 원자는 척은 유튜브, 스포티파이,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플로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취향과 여건에 맞는 플랫폼에서 들으시고요. 근데 이거 궁금한 게 여러분들 근데 어떤 걸로 가장 많이 들으세요? 아무래도 유튜브인가? 아무래도 그러지 않을까요? 저 최근에 애플 팟캐스트로 듣는다는 분들 봤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그래도 여러 곳에 올리는 보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플로에서 듣는 분 있으세요? 야, 플로. 있으시면 한번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저희 매일매일 강원도와 원주 이야기를 올리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계정도 운영 중입니다. 지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팔로우 부탁드릴게요. 저희 얼마 전에 또 인스타그램 팔로우 3,000명을 또 돌파를 했거든요.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150회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전주의 조우긴이었습니다. 모두 안녕.